네, 경희대 정규호입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또 다시 창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축계 학술대회 뭐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지외반증 수술 방법의 결정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버니온이 튀어나와서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계속 신발에 닿고 아프다고 하면서 점점 퍼스트 MTP 조인트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트랜스퍼 메타타잘 비슷하게 발 전체의 통증이 심화되면서 이제 결국 걸음 걸을 때 힘들다고 환자들이 얘기하는데,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튀어나온 버니온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워낙 각도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버니온이 튀어나오게 된 할루스 발구스 앵글과 그다음에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이제 코렉션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모양만 중요하게 만드는 게,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인트 자체를 컨그런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조인트가 다시 뭐 서브스 되거나 빠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잘 컨그런트한 조인트를 만들어서, 결국 컨그런트한 조인트라는 거는 ROM이 잘 되고 ROM 시 통증이 없게 만드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 걸어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게 우리 할루스 발구스 서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할루스 발구스 수술은 이제 미용적 수술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환자 증상이 있어야 되고, 환자 증상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긴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인솔 같은 걸 제작해서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그럼에도 계속 환자가 불편하고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게 많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캠벨에 있는 사진을 좀 오려봤는데 한 100여 가지 수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술이 있는 것은 결국 결정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굉장히 뛰어난 수술 방법이 없다는 말과 똑같죠. 우리 감기약이 막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한 가지 수술 방법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결과가 뛰어나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 수술 방법을 따를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가 컨저바티브 트리트먼트를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결과가 안 좋아서 수술을 결정할 때, 이제 로저 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보시고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싶을 때는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뭐 읽어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또 다른 고려할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은 퍼스트 MTP 조인트의 상태입니다. 결국 OA가 있느냐 OA가 없느냐를 봐야겠죠. OA가 있게 되면 퓨전이나 다른 수술을 해야 되고, OA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할루스 발구스 서저리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퍼스트 MTP 조인트가 깨끗한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오세톰이든 어떤 방법이든 할루스 발구스를 코렉션하는 수술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환자 같은 경우 지금 관절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같은 할루스 발구스 서저리를 하면 당연히 더 아프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퓨전을 해야 되죠. 결국 선생님들께서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것은 OA가, 퍼스트 MTP 조인트에 OA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서,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할루스 발구스 서저리 수술보다는 이제 퓨전을 수술해야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오해가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세토미를 해서 뭐 6년째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완전 환자의 심프톰이 오해랑 관련된 심프톰인지 다른 심프톰인지 잘 판단하셔서 퓨전을 해야 될지 오세토미 수술해야 될지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해 여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컨그런시를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할루스 발구스는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 생겼죠. 결국 조인트가 이제 서브룩세이션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브룩세이션 돼 있는 경우는 당연히 소프트티슈 릴리즈를 하라고 아까 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프트티슈 릴리즈 하는데, 원래는 퍼스트 웹 스페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트랜스 아티큘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니언액토미를 하고 이 트랜스 아티큘라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릴리즈 하곤 하는데, 뭘 릴리즈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릴리즈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교과서에서 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캡슐라 세사모이드 리가멘트, 어덕터 할로시스, 그 다음에 인터메타타절
트랜스 메타타잘 리가멘트 요 세 개를 잘 릴리즈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서브룩스가 돼 있다, 인컨그루언트하다 이 조인트처럼, 그럼 라테럴 릴리스를 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할룩스 발구스는 이렇게 컨그루언시가 없긴 잘 이제 소실된 인컨그루언트한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대부분의 라테럴 소프트 티슈를 동반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제 세 번째로 처음에 OA 여부, 그 다음에 컨그루언시, 세 번째로는 이제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봅니다. 인터메타타잘 앵글은 퍼스트 메타타잘 본과 세컨 메타타잘 본이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고, 결국 프록시말에서 교정하면 많은 교정을 할 수가 있고, 디스탈에서 하게 되면 그거보다 적은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가지고 우리가 오세토미를 프록시말 쪽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간단하게 디스탈 쪽에서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국 프록시말 오세토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교정 각도를 얻을 수 있고, 디스탈 가지고는 약 한 4에서 5도 정도 인터메타타잘 코렉션 각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9도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9도 미만으로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코렉션하는 게 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 15도, 16도 정도에서는 까지는 그래도 디스탈로 가능하지만,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15도, 16도 이상 정도 되실 때는 프록시말 오세토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첫 번째는 퍼스트 MTP 조인트 OA에 따라서 퓨전을 하냐, 할룩스 발굴 수술을 하냐. 두 번째는 컨그루언시에 따라서 소프티슈 릴리즈를 하냐, 마냐. 다음번에는 인터메타타잘에 따라서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한 14도, 15도 이상이면 프록시말을 하는 게 좋고, 그 이하의 마일드한 할룩스 발굴스면 디스탈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한 환자는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25도, 12도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탈을 통해서는 한 5에서 6도 정도가 가능하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5에서 6도 디스탈을 통해서 교정하면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한 7, 8도, 5, 6도 정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멀 레인지에 만들 수 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5, 6도를 교정한다 하더라도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19도 정도로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프록시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프록시말에서 수술했고, 이 같은 경우는 디스탈에서 수술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번에는 DMA라고 디스탈 메타타잘 아티큘러 서피스가 있는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요 아티큘러 서피스가 퍼스트 메타타잘 아티큘러 서피스가 얼마나 라테럴로 슬로핑 돼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이제 이걸 뭐 선생님들 자꾸 헷갈리는데 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가지 할룩스 발구스가 있는데, 제 모양은 뭐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얘는 아티큘러 서피스가 라테럴로 이렇게 슬롭이 많이 돼 있어요. 요 사람들을 보면 원래 정상적인 우리가 라티큘러 서피스가 돼 있고, 요거는 할룩스 발구스지만 결국 지금 조인트는 맞아 있는 겁니다. 서피스 자체가 아티큘러 서피스가 라테럴로 이렇게 슬롭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건 어긋나 있는 거고, 요런 경우를 우리가 할룩스 발구스를 교정한다고 수술하게 되면 결국 지금은 아티큘러 서피스가 컨그루언트, 어떻게 보면 컨그루언트한 걸 오히려 인컨그루언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관절, 특히 DMAA라는 게 큰 경우는 우리가 할룩스 발굴 수술할 때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환자부터 이건 되게 명확하게 여기 아티큘러 서피스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좀 애매해요. 어디가 아티큘러 서피스가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건지 이렇게 시작되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DMA라는 게 굉장히 수술적 결과를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가 DMA를 정확히 잴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 전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룩스 발구스를 교정한다고 다시 발가락을 펴놓게 되면 이런 DMA가 크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엑스레이에서는 DMA가 참 체크하기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이 DMA는 또 수술을 결정하는 데 또 중요한 요소다라고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할룩스 발구스는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2차원적인, 쉽게 말해서 IMA 할룩스 발구스 앵글을 교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웨이트 베어링 CT는 아니지만 이렇게 3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차원적인 발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3차원적으로 코렉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만스 알고리즘에서는 이 3차원적 구조가 사실은 가만히 안 돼 있었어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다 보니까 원래 퍼스트 메타타잘 헤드가
할룩스 발구스에서는 이렇게 프로네이션, 쉽게 말해서 코로나 플레인에서 이렇게 프로네이션 된다는 걸 자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엑스에서 보여야 되는데 이 메타타자 헤드가 프로네이션 되면서 점점 그 라테랄 컨다일이 라테랄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메타타자 헤드가 점점 프로네이션 되면서 이렇게 라운드 타입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그걸 웨이트 베어링 CT를 찍어서 봤더니 결국 이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메타타자 헤드의 모양인데, 보시다시피 자꾸 이게 프로네이션 되는 겁니다. 프로네이션 되면서 세사모이드가 라테랄로 빠지고 메타타잘 헤드와 세사모이드의 사이 간에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생기고, 결국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생기면 메타타잘 헤드와 그다음에 프록시말 팔랑스, 즉 MTP 조인트에 아스트라이티스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걸 알아내서, 결국 우리가 인터메타타잘 앵글을 교정하고 할룩스 발구스 앵글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프로네이션 디포머티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시작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두 환자가 있는데요. 하나는 16.7도, 하나는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16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스탈 쉐브론을 통해서, 디스탈 오세토미를 통해서 한 5, 6도 정도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록시말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탈 오세토미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근데 저는 한 환자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탈을 시행했고 이 환자는 프록시말을 시행했는데요. 선생님들 뭐 수술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디스탈 쉐브론은 사실 로테이션 디포머티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쉐브론 모양으로 그냥 트랜슬레이션을 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이플라나라고 해서 거기서 약간 각도를 조정하면 물론 로테이션 교정이 가능하지만, 이에 반해서는 프록시말은 좀 더 그 로테이션 교정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제가 디스탈을 한 거는 아까 보시다시피 엑스레이를 잘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메타타잘 헤드가 프로네이션이 그래도 한 중간 정도, 심하지 않게는 인터메디에이트 타입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하여튼 심하지 않은 거죠. 로테이션과 디포머티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했고, 하지만 프록시말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컨다일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R타입, 라운드 타입, 즉 프로네이션 디포머티가 심한 거였고, 이거는 프록시말 오스테토미를 통해서 로테이션 디포머티도 교정하면서 결국 A타입, 앵귤러 타입, 그러니까 요 컨다일을 돌려서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런 오스테토미를 시행했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인터메타타잘 앵글이 넓고, 쉽게 말해서 지금 이제 프록시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스토미 할 때를 체크해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컨그런트를 보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잘 맞았어요. 쉽게 말해서 로테이션 디포머티도 심하지 않고 ROM도 좋았던 경우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 보면 처음부터 좀 OA 체인지가 있었지만 오스테토미 하고 났더니 굉장히 조인트가 빡빡해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술하고 나서는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환자 퍼스트 MTP 조인트 페인도 증가했는데, 거의 비슷한 다른 환자를 보면 이 사람도 수술하기 전에는 약간 이제 OA 체인지가 좀 있었죠. 그때 이제 뭐 하여튼 보니까 있었고, 그다음에 수술해 놓고 나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조인트가 좋아 보이면서 ROM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까 케이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두 번째는 OA 체인지가 같이 있었지만 결국 로테이션의 디포머티를 잘 교정을 못한 경우였어요. 이렇게 컨다일이 라테랄에서 보이는 라운드 타입이었고 이걸 그냥 라운드 타입으로 남겨뒀기 때문에 결국 조인트 프레이저가 컨그런트가 잘 맞지 않은 거죠. 조인트 컨그런트가 맞지 않으니까 그럼 환자는 계속 불편하다고 그러고 ROM도 안 좋고 뻑뻑한 경우였고,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도 약간 그랬지만 이건 분명히 라운드 타입이었거든요. 프로네이션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잘 교정하고 인터메타타잘 교정하고 하니까 결국 좀 컨그런트가 조인트가 되면서 오히려 수술 전보다 ROM이 좋아지면서 결과가 좋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케이스였고요. 라운드 타입이 결국 인터메디에이트 타입으로 바뀌면서 좀 좋아졌고, 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이 케이스는 뭐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DMAA라는 게 좀 큰 경우였습니다. 큰 경우 같은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정을 했더니 또 DMA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라운드 타입이 마찬가지로 인터메디에이트 타입으로 바뀌었고, 다섯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정말 명확하게 DMA가 좀 큰 케이스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해서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프록시마를 하고 라테럴 릴리즈를 충분히 하고 나서부터 이제 프로네이션 디포머티를 교정하기 위해서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으로 이렇게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조인트가 컨그런트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록시마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DMA를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를 다시 바깥쪽으로 디스탈 쪽에서 오스토미를 쳐서 조인트 컨그런스를 맞춰준 겁니다. 맨 마지막 케이스도 보시면 OA 체인지가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났더니 프록시말 해서 라운드 타입은 약간 A 타입으로 비슷하게 바뀐 것 같은데 조인트가 지금 컨그런트한 게 안쪽으로 슬롭이 심하죠. 이런 경우는 다시 디스탈 쪽을 다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라테랄 쪽으로 생긴 DMA를 다시 옮겨주는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록시말 오세토미라는 것은 결국 디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 또 디스플레이스먼트 로테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결국 IMA를 엑시알 플레인에서 평면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코로널 로테이션 제가 계속 보여드린 메타타즈 헤드가 프로네이션 됐는지 수피네이션 됐는지 정상적으로 보였는지에 대한 교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결국 이런 코로널 로테이션을 잘 교정해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라운드 타입의 그러니까 프로네이션 디포머티가 심한 할룩스 발구스는 프로네이션 디포머티도 교정해서 원래 정상적인 모양으로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할룩스 발구스 수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MTP 조인트가 OA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컨그런시 여부, 인터메타타잘 앵글 여부. 그러니까 컨그런시를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조인트가 결국 인컨그루언트하게 되게 되면 조인트 스티프니스가 오게 되고 조인트 아스라이트가 생기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오히려 퍼스트 MTP 조인트의 페인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조인트 컨그루언시는 계속 설명드렸지만 인컨그루언트한 경우에 라테럴 릴리즈를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DMA가 크게 되면 리커하거나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또 한 가지 최근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메타타즈 헤드의 프로네이션 디포머티가 중요한 컨그런시를 결정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할룩스 발구스 수술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3차원적인 요소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수술적 치료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